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로템 볼 예정인데요. 종목을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좋아요는 제가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증시도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약간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 방산이 실적이 좀 좋은 거는 알고 있고 수주도 잘 들어올 것도 알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주가가 좀 너무 올라갔던 것들 아니냐. 2차전지와 비슷한 것들이겠죠. 2차전지만큼은 그런 고평가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대비해서도 주가가 좀 너무 올랐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몇 퍼센트는 되지 않겠지만 과거에 2만 원이던 게 지금 4만 원까지 거의 뭐 100%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배 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2만 원이었을 때 4만 원까지 이제는 이게 가격이 맞나? 그런 이제 의구심이 한두 명이 생기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잖아요. 외국인이라든가 이제 외국인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저평가 고평가니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너무 올랐다. 일단은 뭐 숨고르기를 예상을 해보고 낮은 주가에도 접근을 해봐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내가 목표했던 그 가격에는 정리를 좀 하고 지켜보자. 약간 이런 것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 것도 있었고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았었고 또 이제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 첫 번째 수급이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수급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정도면 매도를 하고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물량을 매물을 계속 떠넘기고 있는 였어요. 자, 이제 뭐 이게 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고 과거의 주가를 수급을 봤을 때 주가가 좀 떨어졌던 그런 이유들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좀 받아내는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할 거냐,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 주가가 좀 얼마냐, 고평가가 좀 해소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급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자, 수급에 대한 변화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일단 주가가 바닥권에서 살짝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봤을 때 숨고르기는 진행이 필요했었어요. 항상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또 숨고르기가 살짝 있었고 이평선을 또 돌파를 해주면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가 좀 있었죠. 숨고르기 이후에 수급이 좀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정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과정들이 수급을 정리를 하는 우리 수급도 정리를 시키고 주가를 합당하게 만드는 시간이 또 흘러가는 것들이니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고 떨어지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에서 시간도 조절해주고 매물도 조절을 해주고 주가의 밸류에이션 정당성도 좀 부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숨고르기는 항상 조정과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향후에 올라가기 위해서든 뭐 하락을 하기 위해서든 간에 필수라는 거죠. 올라가고 팔 사람들 다 팔고 살 사람들 다시 사요. 그럼 또 올라가고
약간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숨고르기를 시작하는지 그런 단계라는 거. 돌파했다가 조정을 하락을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숨고르기가 마무리돼서 다시 상승을 하고 뭐 여기서 또 하락을 하든지 하락을 멈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여기서 하락은 멈춘 것 같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단계가 있듯이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될지 장기 이평선들 242평선 여기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우리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장기 평선이 이전까지 하락한 적이 좀 없고 지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숨고르기를 이어지면서 다시 돌파를 할 것인지 이탈을 할 것인지 여기가 대응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수급에 대한 전환을 좀 지켜보자.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또 있습니다. 리포트. 자, 실적이 무난하다. 이게 다올에서 나왔던 7월 27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2023년도 2분기 실적은 좀 무난했다. 디펜스만 주목하지만 레일 기여도가 좀 커졌다. 사실 이전에는 뭐 우리 레일 쪽에가 적자가 좀 계속 났었고 이게 좀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국내 경쟁 지향으로 레일 매출이 줄고 고정비 부담이 늘었다. 근데 방산으로 생산 중이어서 2024년도에 원가율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상반기 수주도 2.2조 원, 폴란드 20%대로 추정을 한다. 2024년도 54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자, 포워드 2025년도 EPS를 옮겨가지고 측정 PER을 15배에서 4만원 측정 주가로 선행을 한다. 4만원이 지금 최근에 봤던 4만원이에요. 4만원. 근데 이거를 지금 7월 27일에 나왔던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이쯤에서 4만원이 적정 주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 보면은 매수 의견을 주긴 했지만 뭐 거의 뭐 적정 주가가 4만원이니까 유지를 하는 관망 그런 의견들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의견을 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준 건 아닙니다. 이 리포트가. 왜냐면은 목표 주가가 4만원이 적정 주가니까 조금 이제 좀 낮았으니까 그거보다 4만원이 적정 주가인 것 같아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평가 요인들 그거는 실적이 좀 향후에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모멘텀들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7대 납품 스케줄을 불변하고 잔여가 152대고 4분기 2024년도 이익 성장이 본 게임이다. 내년도 이익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여전히 잔여 뭐 K2 폴란드 현지 생산 500대 이렇게 좀 남아 있다. 그리고 뭐 터키 2차 부품, 레이가 에코플랜트 이익 예상치를 상향 조정 이런 것들, SRT 정비 사업 1조 원, 뭐 호주 뭐 이런 것들, 현기차 그룹사의 북미 전기차 라인 일감이 늘어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KB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방산마진 둔화가 좀 됐는데 이게 고평가 요인이기도 하겠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쉬는 걸 수도 있겠죠. 자,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뭐 컨센서스 차이가 각각 1.6%, 3.3% 정도가 발생을 했다. 자, 무난한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해 2분기 2,200억 원에서 올 4,800억 원으로 112% 정도 급증을 했다. 거의 주가 상승이랑 유사하죠. 자, 철도 부분의 국내 전동차 대규모 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뭐 3,900억 원, 3,900억 원을 기록을 했다. 철도 부분이 좀 적자가 계속 났었는데 그래도 흑자가 났었다는 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산업이 좀 종료가 되면서 철도 부분에 이익이 크게 좀 감소를 했고 2분기 실적을 보면 방산 부분도 폴란드 수출 물량 증가해서 인력 채용하고 설비 투자, 출장 증가 등이 있었음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나마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던 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 기대치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리포트를 좀 보면서도 제가 좀 느끼는 거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달래는 듯한 그런 이제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눈높이를 조금 멀리 잡고 천천히 봐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주인 것 같아요.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향후에 뭐 내년 수출도 가셔야 될 가능성들을 언급해서 K2 전차 수출 모멘텀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해줬던 거고. 이것도 이제 키움증권이고 27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성장세는 지속한다. 성장세. 자, 이 리포트는 목표 주가가 자, 여기 목표 주가 제시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있네요. 목표 주가 45,000원.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주당 3만원일 때 45,000원. 자, 방산 수출이 주도하는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뭐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 11대 K2 전차 납품이 인식되면서 전 사업 부분의 수주 잔고 확대가 중장기 성장성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에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시간 관계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조금 성장을 했음에도 주가가 부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던 게 일단은 뭐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다. 주가가 상승했던 것들이 좀 있었다. 그게 이제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다. 조정으로 좀 이어진 거죠, 조정.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상방으로 봐도 되느냐. 리포트를 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짧게 2.5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도 보면 2025년도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이렇게 봤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냐 좀 보수로 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EPS를 이제 컨센서스에 나오는 EPS를 좀 계산해 봤을 때 2,996원 정도 하네요. 자, 4만원으로 볼게요. 이게 좀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서 2,900원으로 봤을 때 13배 수준인데 13배 수준.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정 주가가 PER 13배, 12배, 13배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 이후의 주가가 실적이 좀 얼마나 나느냐, 더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느냐, 수주가 나오느냐, 영업이익률을 개선을 시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장기적인 성장 그런 것들로 4만원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줄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지켜보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로템 보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는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